네, 안녕하십니까. 네, 몇 조갈 차례입니까? 네, 종합부동산세. 네, 116쪽. 자, 이제부터 국세 내용을 하죠. 네, 종합부동산세. 1번 다음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바른 것.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의 방법으로만 징수될 수 있다. OX. 틀렸죠. 종합부동산세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 원칙은 정부 부과, 보통 징수지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신고 납부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 있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조세 가운데 보통 징수하는 것 딱 두 개밖에 없잖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하지만 재산세는 언제나 보통 징수로만 징수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하고자 한다면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2번 종합부동산세는 앞서 성립 시기 재산세와 동일하다. 맞습니까? 맞죠? 과세의 기를 6월 1일 과세 기준일 동일하게 함께 사용하고 있죠. 아예 법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앞서 성립 시기 땅 찍어놓고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사용하고 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세 가지는 모두 과세 기준일 6월 1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이 올바른 거고 3번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하여 과세한다. 틀렸죠. 현재 대한민국 세금은 모두 개인주의 과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세금이 나오든 부부합산 과세 이렇게 말하면 99.99%는 다 틀렸습니다. 100% 틀린 게 아닙니까? 소득세 가운데 일부는 부부합산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험에 나오는 세금 가운데는 부부합산 이런 거 없으니까 언제나 개인별 합산 이렇게 하는 거죠. 4번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적용된다. 틀렸죠? 물납은 인정되지 않잖아. 그렇죠? 물납은 과거에는 인정됐지만 작년 201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물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재산세 대상 토지 가운데 분리토지에 대하여도 종부세는 부과된다. 틀렸죠? 종합부동산세는 분리토지는 과세하지 않고 합산 대상 토지만 과세하고 있죠. 올바른 것은 2번. 2번부터 그 뒤에 나오는 6번 문제까지는 모두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아닌가 그 내용을 묻고 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별장은 대상된다 안 된다? 별장은 대상 아니죠. 별장은 아니고 그다음 별장이 아닌 주택, 별장 외의 주택은 대상이 되죠. 그다음 토지 가운데 종합합산 토지 대상됩니까? 되죠. 별도 합산 토지 대상되죠. 대신 분리 토지는 대상 안 되죠. 분리 대상 토지는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 주택이 아닌 건축물, 주택 외의 건축물은 대상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렇죠. 주택 아닌 건축물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세 가지밖에 없잖아. 주택 하면은 국내에 있는 국내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뭐 개인은 개인별로, 법인은 법인별로 이렇게 합산한 그 공시가격의 합산액 얼마를 초과할 때 공시가격 합산 얼마? 6억이 초과될 때 종합합산 토지 얼마를 초과할 때 5억을 초과할 때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 얼마? 80억을 초과할 때 항상 이렇게 배우잖아. 그렇죠? 그럼 뭐 건축물은 얼마를 초과할 때 이런 게 없잖아. 항상 지금 근래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상인가 아닌가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알고 그다음 그 대상이 된다면 얼마를 초과할다는가 쉽게 내는 사람은 금액을 낼 거고 까탈스럽게 내는 사람은 요 금액이 초과된다는데 개인별로 하는 건지 세대 합산, 가구 합산 하는 건지 국내에 있는 것만 합산하는 건지 외국에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합산하는 건지 요 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지 그런 내용을 묻기도 한다는 이야기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2번 문제 보니까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는 걸 찾으랍니다.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1번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대상됩니까? 왜 안 되죠? 그렇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율의 분리대상 토지입니다. 분리토지는 대상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4% 세율 적용되는 고율의 분리. 2번 별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대상됩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별장은 정부 대상 아니잖아. 2번 대상 아니고 3번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밖의 소정 기준 면적 내의 목장 용지 대상됩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분리토지잖아. 목장이 어디에 있답니까? 도시지역 밖에 있다고 했죠. 우리 재산세 할 때 농지와 목장이 항상 문제되는 것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도시지역 밖은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럼 위치도 맞고 면적도 맞으니까 분리대상 토지. 3번은 분리토지니까 대상 아니고 4번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 대상됩니까? 안 된다고 그렇죠. 분리토지가 되거든. 임야는 원칙은 종합이지만 공익 목적의 임야, 공공의 용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야는 저율의 분리대상 토지가 됩니다. 예를 들다가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그게 아니고 임야를 읽다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도시공원 안에 등등 이렇게 공공의 용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야가 나오면 이거는 분리토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5번 서울시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 건축물 위치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공장은 주거지역 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 있다. 위치가 틀려서. 근데 면적이네. 무슨 대상 토지? 별도 합산 토지잖아요. 공장은 원칙은 분리인데 예외적으로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다. 세 가지가 다 있다는 사실 알면 안 틀린다 했죠. 면적 초과 나오면 종합, 면적은 맞는데 위치가 틀리면 별도, 둘 다 맞으면 분리. 지금 5번은 별도 합산 대상이니까 과세가 되는 대상 맞습니다. 3번 옛날에는 있죠.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옛날에는 시험 지문에 보면 별장은 정부 대상 된다 안 된다. 그리고 1번 문제처럼 분리토지는 대상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는 분리토지가 대상되는가 이게 아니고 방금 요 문제처럼 재산세 대상처럼 토지의 유형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고 있는가 토지의 유형 구분처럼 문제를 내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지의 유형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풀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3번 문제도 다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1번 시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 건축물 대상됩니까? 대상됩니까? 안 된다고 그렇죠. 아니 방금 2번에 5번 지문에 주거지역 안에 공장 건축물 토지는 별도라고 말하고 면적이 초한 종합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3번 지문에 1번은 왜 안 되냐고. 누가 토지 묻습니까? 토지 묻습니까 지금? 주거지역 안에는 공장 건축물을 묻고 있지 보이지도 않는 거 자기 마음대로 딱 공장 건축물 끝났는데 자기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토지 끌고 오는 거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를 묻는 건지 건축물을 묻는 건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요거니까 건축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와 아무 관계 없잖아. 그래서 1번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지. 만약 요 건축물에 토지를 물었다면 면적이 내라면 별도, 면적이 추가되면 종합, 어떤 식이나 합산 대상되기 때문에 대상됩니다. 하지만 건축물 자체는 정부 대상 아니라는 거지. 3번 시에 2번 골프장 내 건축물과 부속 토지 대상됩니까? 안 되잖아요. 2번 지문 보세요. 토지 묻습니까? 건축물도 묻고 토지도 묻습니다. 만약 이거 봐라. 이게 어느 능력 문제 같아. 국어 문제. 건축물의 부속 토지하면 토지만 묻는 거야. 근데 건축물과 토지하면은 건축물도 물어보고 있고 토지도 물어보고 있거든. 근데 골프장 안에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고 거기 있는 부속 토지는 고율의 분리 토지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이거는 건축물도 대상이 아니고 토지도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상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하면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지만 토지는 대상되거든. 상가 등의 상업용 건축물 토지는 원칙은 별도, 예외는 종합 이렇게 내용되거든. 항상 건축물 묻는 건지 토지 묻는 건지 아니면 건축물에 있는 토지 자체만을 묻는 건지 이런 것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3번 시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 대상됩니까?
됩니다. 그렇죠? 전답 과수 농지거든. 농지인데 어디에 있답니까? 시의 상업지역에 있다고. 저기 말이 시의 도시지역 안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도시지역 안이라는 말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처럼 지역 지정이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건 종합합산 토지가 됩니다. 4번 토지가 이거 2%에 미달하는 사업용 건축물 대상됩니까? 건축물 자체만을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물으면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뺀 나머지는 종합 이렇게 되지만 건축물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서울시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건축물 토지로 면적이 내인 토지 대상 아니죠? 분리 토지잖아요. 공장인데 시의 공업지역에 있다. 위치도 맞고 면적 이내 면적도 맞으니까 저율의 분리 대상 토지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정답은 3번 될 거고 4번 문제도 뭐 기출문제고 5번 6번 다 기출문제인데 문제 묻는 패턴이 그래. 걸레드나온 문제가 4번도 봐요. 대상 인거 물으면서 1번 별장은 대상 아니죠. 3번 4번은 상업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토지 묻는 거 아닙니다. 건축물만 물으면 주택 아닌 건축물은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2번 관계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가가 복지시설이 소비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무슨 대상 토지? 분리토지라는 분리대상 토지 법인 소유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은 종합이지만 예외적으로 종중 소유 사회복지사업가가 등등처럼 5가지에 대해서만큼은 분리토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대상 법인 소유 등의 농지할 때 예외적으로 분리가 5가지가 있지만 정기가 2가지 기각을 했습니다. 종중 소유, 사회복지사업가 딱 2가지 기각을 하고 있지. 이건 분리토지입니다. 5번 건축법 등 관계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무슨 대상 토지? 종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면적 이내는 분리, 별도하지만 단 종합 대상되는 거 딱 2가지 있잖아.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의 토지, 건축가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토지와 토지가액의 2%가 되지 않는 건축물의 토지 가운데 바닥 면적을 뺀 나머지 분의 토지, 그게 종합이잖아. 그게 무허가니까 종합합산 토지. 정답은 5번. 5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대상 아닌 걸 모두 고르랍니다. 이걸 모두 고르라고 하죠. 기억, 종중 소유 농지 무슨 대상? 분리 토지 걸죠. 종중 소유 농지, 종중 소유 임야, 분리 대상 토지. 니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무슨 대상? 역시 공유 목적의 임야, 분리 대상 토지. 재산세가 비과세는 토지. 종부세 과세합니까? 그렇게 비웠잖아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면제, 경감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한다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종부세도 비과세합니다. 재산세가 감면되는 건 종부세도 감면합니다. 언제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감면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비과세는 토지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입니다.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니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원학성용 건축물 대상됩니까? 그렇죠. 주택 아닌 건축물이잖아. 대상 아닙니다. 특히 뭐 건축물의 토지를 물어도 또 고율의 분리 토지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니을은 건축물 자체는 또 주택 아닌 건축물은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4가지가 모두 대상 아닌 것. 정답은 5번 될 거고. 6번. 오늘 우리 26회인가 뭐 25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이제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라고. 기억,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의 공시가격 100억 원인 경우 대상됩니까? 대상돼요? 된다고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 상업용 건축물의 토지할 때 원칙은 상업용 건축물 토지여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합산 토지로 인정되는 것. 1번이 제가 항상 차고용 토지죠.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 그리고 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이런 것들은 건축물을 다 세워버리고 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업종이거든.
대표적으로 뭐 렌트카업을 하는 자의 차고용 토지, 뭐 관광버스업을 하는 자의 차고용 토지, 이런 것들은 건축물 다 세우면 할 수 없다 했죠. 제주도 놀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상 렌트카 빌리는데 가잖아,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렌트카 얼마 한다고? 제주도 가서 렌트카 빌리면 얼마쯤 합니까? 얼마죠? 하루 빌리는데? 2, 30만 원? 3만 원? 예. 놀러 가시 전에 뭐 제주도 갈 일이 있으면 렌트카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10,000원 안 합니다. 10,000원을 안 해요. 제가 초에 애들 데리고 제주도 갔다 왔거든. 2박 3일 갔다 3일 동안 차량을 제가 아침에 딱 제주도에 9시 내려가지고 거기서 그 렌트카 차에 버스를 타고 렌트카 업체 가서, 그리고 3일 뒤에, 이틀 뒤에 오후 5시 몇 분 비행기 타면서 딱 반납하고 돌아오는데 딱 거의 뭐 3일을 꽉 채우고 했는데 얼마 줬나? 24,000원인가? 3일 동안 24,000원인가 줬습니다. 소나타를 빌려도 10,000원을 안 합니다. 요즘 되게 싸졌어요. 아닙니다. 완전 성수기 빼고 나면은 웬만하면 뭐 6,000원, 7,000원 밖에 안 해. 렌트카 업체가 워낙 난리받아 보니까 차를 세워도 뭐합니까? 차를 세워도 뭐해? 어차피 뭐 사고 나면 돈이 하는 거야. 요즘은 근데 렌트카 업체가 차 빌려서 차 빌려주고 돈 버는 보다 오히려 보험 쪽으로 해가지고 보험료 받아내는 게 주된 목적 같아. 하루 빌리는데 소형 자동차 같으면 보통 뭐 6,600원, 7,000원 이라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영상, 거기다 가면 진짜 뭐 앞에 차도 쫙 대놨거든. 이 건축물 다 세워버리고 가면 차를 데려올 데가 없잖아. 이런 것처럼 제가 항상 있잖아. 건축물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합산 내는 것, 한 19가지가 있지만, 1번이 바로 차고용 토지입니다. 1번이 차고용 토지. 이것도 차고용 토지 하니까 별도 토지. 별도 토지는 얼마를 초과되면은 80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되거든. 지금 100억이랍니다. 그럼 80억 초과되잖아. 이는 대상됩니다. 니은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 명의 균등 지분이고 1세대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합산, 세대 합산합니까? 아니잖아. 저 개인별로 하는 거지. 그렇다면 10억이라면 균등 지분이니까 금액을 반반씩 나누면 얼마 돼? 5억. 그럼 6억이 초과되지 않잖아.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디귿, 공장건축물 대상 아니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기 때문에. 리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대상 아니죠? 고율의 분리토지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양하게 묻고 있습니다. 옛날 그냥 뭐 건축물 대상되는가 무슨 토지인가 하다가 요 문제 같으면 정확히 그 기억을 모르면 틀린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야. 근데 아닌 걸 모두 고르라는데 니은, 디귿, 리을은 일단 디귿과 리을은 아닌 건 대부분 알아. 근데 니은은 이제 긴가민가 한 분이 있었고 기억은 뭔 말인가 모르는 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럼 일단 디귿과 리을 하니까 딱 보여 또. 응? 2번에 디귿과 리을이 있거든. 그럼 이제 혹시 기억 디귿 리을 아닐까 하니까 또 4번 보여. 꼭 수학 문제 같아. 그렇죠? 꼭 수학 문제 같습니다. 수학 문제도 대충 공식 집어넣었다가 잘못 풀어가지고 딱 나오도 거기에 있어요. 꼭. 왜? 선생님들도 알거든. 요 공식을 집어넣어서 요래 풀다 보면 이게 티 나온다는 걸 알아요 또. 다행히 또 있으니까 또 맞다고 정답하거든. 요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토지의 유형 구분을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푼다는 거지. 7번 종합부동산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1번 종합부동산세에 사용하는 토지의 정의는 재산세에 사용하는 토지의 정의와 동일하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으면 틀려. 왜? 재산세는 분리토지도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분리토지는 과세 안 하거든.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 게 아니고 토지라는 말의 의미, 토지라는 뜻을 묻는 겁니다. 토지의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 종합부동산세법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부세법에 종합부동산세 사용하는 토지의 정의 해놓고는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토지라는 말의 뜻과 종부세에 사용하는 토지의 말의 의미는 같다는 뜻입니다. 2번 종합부동산세는 이거지. 그럼 나는 종합주택도 가지고 있고 종합토지도 가지고 있고 별도 토지도 다 가지고 있다. 뭐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 다 가지고 있다 치고, 그럼 내가 원래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전체 세액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다 합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하면 내가 납부할 세액이 된다. 이렇고 만약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물으면 요 토지 세액과 요 토지 세액을 합하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잖아요. 그 이제 2번, 3번 그 지문입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번 토지 하니까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고, 4번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 날부터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뭐 종합부동산세를 하든 양도소득세를 하든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되었을 때, 또 노부모를 동거복양하려고 세대 합쳐서 1세대가 되었을 때 그 두 가지는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럼 양도소득세 나오면 5년 안에만 판다면 각각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4번 틀렸네. 5번 종합부동산 사용하는 공시가격, 요거 공시가격의 합산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시가격이 뭐냐? 말 그대로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법에 따라 공시가 된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주택일 때는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 그게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시가표준액과 같은 개념입니다. 뭐 실거래가액이 합계액이 뭐 이렇게 나올 리는 없겠지. 보유하는 중의 이야기니까. 바르자는 쓴 4번이었고, 8번 종합부동산 설명으로 올바른 것.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납기 재산세와 동일하다. 맞습니까? 저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죠. 6월 1일. 근데 납기는 다르잖아.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지.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재산세는 배웠잖아. 재산세는 건축물은 7월달,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은 2분의 1씩 이렇게 있잖아요. 과세 기준이는 동일하지만 납기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작년 종합부동산세 문제, 뭐 재산세 문제인가 봐도 뭐 7월 1일부터 7월 15일 이렇게 내더라고. 왜? 요놈 날짜 1일부터 15일을 이쪽으로 끌고 온다든지, 아니면 이거 낼 때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면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도 따라가시면 있습니다. 왜? 토지하다 보면 자꾸 건축물은 7월달, 토지는 9월달 하다 보니까 얘를 이쪽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기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2번 뭐 동거복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서 과세 기준은 이제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푼다. 맞는 지문이었고, 3번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또는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한다. 틀렸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 들어가면 안 되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에 관한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 이렇게 말하지, 은근슬쩍 묻어가면서 분리 지분하면 안 되죠.
4번 미등기 미등록된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언제나 사실주의 과세. 그렇죠. 해당하 틀린 지문. 언제나 사실주의,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한다고 말하죠. 등록 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하는 때 그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말하고 등록 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금들은 등기 등록 등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과세한다고 해야 됩니다. 5번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 대상 토지, 주택과 토지 각각 3단계 초과 누진 세율, 별장은 4% 세율이 적용된다. 틀렸죠? 별장 들어가면 안 되지. 별장, 과는 별장 4% 이런 건 없고 재산세라면 별장 4% 맞겠지만 종부세는 별장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각각 3단계인데 주택은 또 5단계 누진세를 쓰지 3단계 아니고 토지는 3단계인데 주택은 5단계 누진세를 씁니다. 아마 시험에 몇 단계 누진세냐 이런 거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뭐 다 누진세,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는 없습니다. 누진세율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는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9번 종합부동산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1번 과세 기준은 이제 주택분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는 없다. OX. 틀렸잖아. 그렇죠?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없는 거지 9억 이하인 경우는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지금 1번 주택이잖아. 봐. 주택은 공시가격 얼마를 초과되면 6억이 초과되어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 있습니다. 그럼 6억 이하라면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 6억이 초과돼야 돼. 6억 이하는 납부할 의무 없습니다. 근데 7억이고 8억이면 내야지. 근데 9억 이하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6억 이하인 경우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2번. 자, 2번 법이 정하고 있는 2번 문제, 2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은 합산하지 않는 주택, 합산 배제하는 대상의 주택,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잠시 후 보고 3번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거나 과세 대상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 여부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맞죠? 세대 합산, 가구 합산하지 않으니까 각각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각각 그 소유자별로 금액을 나누어서 그 금액이 종부세 대상인가 아닌가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64쪽, 요약집 64쪽, 요약집 64쪽에 어차피 다 있는 지문들입니다. 64쪽 위에 보니까 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토지세액을 합한 금액, 뭐 토지하니까 토지분 종합세액과 토지분 별도세액 합한 금액. 그 밑에 이제 납세의무자 밑에 박스에 다음의 주택은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걸로 한다. 합산하지 않는, 합산 배제하는 겁니다. 1번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있는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거 합산하지 않습니다. 2번 보니까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또는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사원용 주택 합산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 아니, 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기숙사를 가지고 있고 사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구나, 불이익을 받아야겠구나,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3번도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했는데 미분양되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다. 야, 주택 많네. 합산하여 불이익을 받아야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다음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5번도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공사대금 받은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문화주택, 향교주택 이런 것들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요거 말고도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요 놈 가지고 합산하지 않은 주택 가지고 한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렇게 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요 박스에 나오는 요런 정도만 왜 합산하지 않는가 계략적인 개념만 이해하는 걸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도 9번에 2번에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또는 임대사업자로는 다가구주택 등은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케이. 4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주택 합산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케이. 5번 조급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사원용 주택 합산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고 10번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공무상 용도와 실질 용도가 다르면 뭘 따라갑니까? 그렇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하죠. 이를 현황 부과의 원칙 그렇게 잘 알죠.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자고. 2번도 방금 했던 거 미분양주택, 가정의료주택 등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고 3번 다가구주택 합산합니까? 안 합니까? 합산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봐요. 잠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묻지 않지만 임대주택 등의 요건을 따질 때 이렇게 합니다. 2호 2개 이상의 집을 가진 자가 그 주택의 면적이 얼마가 되며 몇 년 이상을 임대하고 5개 이상의 집을 가진 자가 면적이 얼마가 되는데 몇 년을 임대하고 이런 요건 쭉 나옵니다. 이것도 거의 한 10개 정도 나와요. 10개 정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묻지 않을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개로 봐버리면 2개 이상의 주택이 5개 이상의 주택이 여기 해당될 수가 없어. 여기에 지분을 내면 다가구는 각각 독립된 걸로 봐야만 2개 이상이다, 5개 이상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 교재도 다가구 주택은 원래는 한 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합산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면 그때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도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에 적용되는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으로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언제나 100분의 150.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분의 150.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150이지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얼마나 따라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쓰잖아.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를 하든 건축을 하든 주택을 하든 무조건 100분의 150 세부담 상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5번 상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묻는 게 아니잖아. 상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이런 건축물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토지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을 해야 되죠. 올바른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은 5번 그렇죠. 11번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쭉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정답은 2번 가정은행 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가정은행 주택이지 3년 이상 이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한 문제로 낼 일은 거의 없이 쉽고 12번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오케이. 2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단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맞죠? 항상 주의합니다. 과세 표준 묻고 있잖아. 주택의 요약집 66쪽 보셔도 되고 요약집 66쪽에 있는 거 제가 책이 그리고 있으니까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종합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별도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따로따로 구한 다음 얼마를 뺍니까? 주택은 얼마를 빼? 6억 빼야지. 그렇죠. 왜? 항상 요 금액까지는 무슨 세금 낸다? 요 금액까지는 재산세를 내거든. 합한 금액에서 요걸 빼버리고 나면은 초과되는 금액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6억을 빼고 5억을 빼고 80억을 뺍니다. 6억, 5억, 80억 요 금액을 공제하여 구한 이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잖아.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이거든. 우리 재산세 과세 표준할 때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과세 표준 이렇게 삼았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야 하지. 요것도 마찬가지야. 시가 표준액을 바탕으로 구한 금액이니까 이 금액을 그대로 과표로 삼지 않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렇게 가야 되죠. 요 비율도 우리 비교한다면 재산세는 얼마였더라? 재산세는 주택은 60, 주택 이외는 70.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얼마? 무조건 80. 딱 하나밖에 없죠. 80. 이거는 주택이든 토지든 관계없이 모두 그냥 80% 이렇게 사용하지. 틀리게 되면 항상 좀 비교 대상에 나오는 애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잖아. 비교 대상에 있으면 비교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래 시작합니다. 이제 네 영희 알지? 하니까 그래 엄마 친구 딸내미 영희는 요번에 성적이 어떠던데? 그럼 옆집 아줌마 있지? 하니까 옆집 아줌마 아들 준수는 요번에 뭐 했다던데?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객관적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는 없어. 팩트 폭력이 제일 무서운 폭력이거든. 진실을 가지고 때리는 게 제일 무서워. 짭찝하잖아. 저거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제 친구 정수 알죠? 그러니까 정수 아버지가요 요번에 정수 아버지가 요번에 뭘 했거든요 등등. 엄마 영희 알지? 영희 엄마가 요번에 팩트 폭력이거든. 아버지도 가만히 있습니다. 할 수 없죠. 비교를 왜 합니까? 그렇죠? 그 자체적으로 보는 거지. 어쨌든 그래도 보니까 한국에서 비교 참 좋아합니다.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내면서도 공정시장 가격비론 주택은 100분의 60을 적용하며 이렇게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요 내용들 혼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여 구한 금액,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자, 세율 볼 때는 주택만 보라 했습니다. 주택만. 주택에 대한 내용만 보라고. 그럴 때 주택은 재산세는 얼마라고 했다? 재산세는 0.1에서 0.4.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바로 그 뒤에 바톤을 이어 0.5에서 2%까지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고, 이런 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구했다. 그러니까 정부 세액을 구한 다음 여기에 납부할 세금입니까? 아니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중과세 됐다 했잖아. 이미 재산세를 부과한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하니까 이중과세 됐으니까 과표가 되는 요 금액에 대하여 부과했던 세금. 10억이다. 10억인데 10억 전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 금액이 10억이야. 요 금액이 10억이다. 주택. 10억이다. 10억 전체에다 곱하기 세율 아니잖아. 여기에다가 곱하기 비율 80%니까 8억. 8억에 대하여 곱하기 세율 들어가잖아. 그럼 8억 요 금액에 대하여 부과했던 재산세 부분은 종부세액에서 빼줍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했던 재산세액은 공제하는 거고, 이렇게 하여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산출세액. 이렇게 세액을 구한 다음 여기다가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의 상한 언제나 항상 100분의 150. 항상 그냥 100분의 150. 주택이든 토지든 관계없이 100분의 150. 언제나 순세 단계별로 문제 묻는다 했죠. 얼마를 공제합니까? 이렇게 공제하여 구한 금액이 과표가 아니다. 과표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과표 구한 다음 세율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뭘 빼는가? 얼마인가? 상한선 단계별로 묻는 겁니다. 그게 20번 문제 봐요. 20번 문제. 20번 2017년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으로 A와 E에 들어갈 영어로 옳게 묶인 것. 요것도 과거의 기출문제잖아. 요렇게 냈잖아. A. 그 다음 요거 B. 여기에다가 C. 여기에다가 E. 여기에다가 5개를 다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들이 올바르게 연결되는 걸 찾아오라고 정답 5번.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언제나 단계별로 합한 금액에서 얼마 빼는가 중중중 단계 요걸 묻는 거야. 15번 요 앞 15번 앞에 12번 문제도
2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하니까 종합합산 토지의 과표는 하면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하여 구한 금액 맞는 지문이고, 3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으로 한다. 맞죠? 4번 주택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하는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10으로 한다. 틀렸죠? 무조건 100분의 150밖에 없이. 이게 재산세라면 맞는 지문이야.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되면 100분의 130. 4번 지문이 재산세 지문이라면 맞는 지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하든 토지를 하든 무조건 100분의 150, 딱 하나밖에 없죠. 5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0.5에서 2%까지 5단계 누진 세율 맞죠? 13번 1세대 1주택 문제. 우리 1세대 1주택이 되면 특례 적용 3가지가 되죠. 요거 첫째는 원래 6억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은 3억 원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다. 1번. 그 다음 두 번째, 산출한 세액에서 두 번째, 연령별 공제를 한다. 연령별 공제. 또 무슨 공제 합니까? 그렇죠. 세 번째,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기간별 공제한다. 장기 보유에 대한 기간별 공제. 요 세 가지 특례가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연령별 공제. 기억나죠? 연령별 공제. 연세가 최저 얼마? 60세 이상이다. 산출 세금의 몇 프로? 10%. 65세 이상 되면 20%. 70세 이상 되면은 30% 이렇게 공제 적용을 할 거고, 그 다음 기간별 공제하면 최저 몇 년 보유합니까? 5년 이상 보유해야지. 그렇죠. 5년 이상. 이러면 이제 20%.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얼마? 40% 이렇게 사용하죠. 보통 보면 요거 주의하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공제는 3년 이상을 보유하면 공제가 되지만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의 공제는 적어도 5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공제가 되는 듯이 비교 대상이 있다면 비교 대상의 내용을 바꿀 수는 있거든. 13번 특례 적용이 되는 1세대 1주택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도 1세대로 본다. 맞죠? 원래 1세대라고 말할 때는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없이도 1세대 되는 경우 30세 이상일 때,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그리고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배우자 없이도 독립세대 보죠. 2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비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 맞죠? 3번 법이 정하고 있는 합산 배제 임대주택은 공시가격의 합산액에도 포함되지 않고 동시에 1세대 1주택인가를 따질 때도 주택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택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요거 말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미분양주택 가지고 있다 이럴 때 1세대 1주택인가 할 때는 그때는 이거 주택의 숫자에 포함시킵니다. 내가 원래 집 하나 있는데 미분양주택 공사비로 받은 미분양 하나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1세대일 때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하는 합산하지 않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을 따질 때도 주택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번 과세 기준은 이제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연령별 공제는 산출한 세액의 연령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5번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 기준을 이제 3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는 금액이다. 아니죠. 적어도 5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되지 3년 보유 이건 해당 사항 없다. 그렇죠. 14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똑같은 건데
뭐 3번 내용 보니까 연령별 공제는 거주자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틀렸죠. 60세부터 적용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 없어. 15번 문제도 특별한 의미 없어. 이겁니다. 15문제는 10%, 20%, 30% 이 문제고 16번도 뭐 큰 의미 없는 내용이고 똑같은 문제고 17번은 그냥 혹시나 싶어내는 거지 신경 안 써도 될 문제입니다. 실제로 뭐 연령별 공제, 기간별 공제 적용해서 계산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날 확률은 그 말은 하나에 날비랑 2번 맞을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18번 이것도 특별한 의미 없어. 공정시장 가입비율과 세율 묻는데 1번 종합합산 토지 0.75에서 2%, 3번 별도합산 토지 0.5에서 0.7%,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 물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누진세 쓰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거고. 뭐 2번 공정시장 가입비율 80%, 4번 공정시장 가입비율 80%. 뭘 하든 비율은 80% 딱 하나밖에 없거든. 그 정답이 4번 종합부동산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없습니다. 탄력세율은 지방세에서만 사용하지 국세에서는 탄력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양도소득세 문제나 뭐 종부세 문제 나오면서 100분의 표준세율을 얼마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탄력세율은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제도라는 거지. 왜 국세에서는 사용 안 합니까? 국세에서는 왜 사용 안 하죠? 국세에서는 왜 탄력세를 안 씁니까? 국세는 말 그대로 국세야. 이걸 탄력세를 적용하면 전국이 다 균일하게 50% 올라가든지 떨어지거든. 저거 이랬잖아. 1997년 후반기 98년부터 IMF 환란 딱 터지면서 2000 진짜 참 그렇다. 옛날에 눈물의 비료하면서 뭐 제1은행 도산하고 할 때 근데 참 많았잖아. 이때 뭐 시급 상태로 된 분 참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여러 개 있어. 문제는 똑똑한 놈이 잘리더라고. 똑똑한 놈이 친구 중에 제일 빨리 승진해가지고 그때 막 과장 달고 이런 애가 있어. 과장급부터 정리하더라고. 그 밑에는 어쩌는데 과장급부터 이제 위에 정리 대상인데 이놈은 자기 동기들 중에 제일 승진이 빨라서 과장 딱 단지 3개월 됐대. 이름 정리돼 붙어. 근데 그 밑에는 아직 얘보다 능력이 모자라 승진을 못 했는데 다 살아남았는데 얘는 과장급이라고 잘리쁘더라고. 참 사람이 운때가 그래요. 요 놈도 잘리내던 친구고 그 밑에 있던 애 친구인데 이놈은 직업은 남아가지고 지사장하고 있습니다. 지사장하고 있는데 이놈은 그때 잘려버렸어. 똑똑똑똑 잘리더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중간쯤 있어야 됩니다. 너무 팀 안 좋습니다. 너무 팀 안 좋잖아요. 저 그런 얘기 있잖아. 한국은 항상 행정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주요 행정도시가 어디 있어? 해변가에 있는 주요 행정도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주, 상주, 성주, 진주, 광주, 나주, 전주, 충주, 청주, 원주, 강릉은 명주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유일한 도시가 이거야. 강릉, 명주, 원주. 봐. 이 주자 달린 도시는 원래 다 이게 전통적인 주요 행정도시입니다. 주자 달리는 게. 전주, 나주. 그래서 전라도잖아. 이게 전라도입니다. 경주, 상주, 경상도입니다. 진입니다. 충주, 청주, 충청도입니다. 강원도, 강릉이 원래 명주거든. 강릉, 원주. 그래서 강원도입니다. 이게 위에도 또 황해도 똑같아요. 황주와 해주입니다. 황주, 해주. 함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경도가 원래 함주가 아니라 길주였거든. 길주. 우리 임진왜란때 가면 뭐 길주 전화 오잖아. 평안도도 마찬가지고. 주자 달린 게 다 주요 행정도시입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주요 행정도시는 오직 요 하나밖에 없어. 강릉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부터 침입이 되게 많았거든. 일본 놈들 쳐들어오지, 여진족들 쳐들어오지 이럴 때 요걸 피하려면 안에 있어야 돼. 안에.
바깥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오랜 역사, 수천 년 동안 이래온 게 가치가 딱 배겨서 튀는 거 별로 안 돼.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되게 불안해. 제일 끝에는 되게 불안해. 중간 쭉 있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 이거는 한국인에게 내재된 역사적인 부분의 DNA입니다. DNA가. 그러다 보니까 튀는 거 별로 안 돼. 이런 데다가 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화가 버리잖아. 사화가. 무슨 뭐가 사화 무슨 사면서 튀잖아. 그 저도 이제 집이 원래 안동 쪽이다 보니까 어느 쪽입니까? 남인계열이래. 남인계열. 남인계열이 완전 죽숙부잖아. 서울한테 밀리고 하면서 완전 죽서가지고 숙청 그게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 쪽에는 첫째 해야 될 건 말 조심한다. 둘째 튀는 행동하지 말고 남들한테 가급적 묻혀가며 가지 네 생각을 드러내지 말고 속을 드러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어릴 때 주주 들었던 겁니다. 말 뒷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죠? 어쨌든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아니 진주도 옛날에 있죠. 우리 고려 시대 때는 경상도 아닙니다. 옛날에 경상도가 아니야. 옛날에는 경상진주도였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경상진주도였어. 경상도가 아니고 경상진주도였습니다. 진주까지 포함해서 경주가 우리 흔히 말하는 옛날에 고려시대는 개성이 수도잖아요. 그래도 서경천도 묘청할 때 묘청에 난 서경 가지고 평양, 서경이 평양이거든. 이게 경주가 동경입니다. 경주가 동경이었고 여기 이제 본경이고 여기가 서경이고 이게 본경이고 그 다음에 진주 쪽에 있어. 그래서 요 분이 이제 경상진주도 이랬습니다. 네, 그만큼 진주도 굉장히 옛날부터 고려시대부터 굉장히 큰 도시였었는데 뭐가 더 이거 더 지금 어쨌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IMF랑 딱 트시고 보니까 2001년쯤 돼서부터 올라가더라고. 집값이 2001년부터 2008, 9년까지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진짜 버블 3번 할 동안 강남 아파트 1억 정도 하던 게 2001년도에 1억 좀 하던 게 2006, 7년도 가면 거의 뭐 9억, 10억 가고 있어. 그렇죠? 근데 안동에 있는 우리 집은 왜 안 올라가? 아니 안동에 있는 우리 집은 왜 안 올라갑니까? 뭐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른다 싶어서 이걸 좀 억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취득 관련 세금을 100분의 50법에 한해서 위로 올려버린다. 올려버리면 지방세는 돼. 지방세는 서울시는 시의 조례로 서울시 안에는 취득 관련 세금을 올리겠다 이러면 되고 우리 안동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가니까 그래도 거래가 안 되는데 올리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가만 놔두든지 밑으로 오히려 뺏어갈 수도 있어. 지방세는 각각의 지자체의 부동산 상황에 따라 올리거나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올라가는구나. 양도소득세도 그럼 조금 올려버려야지. 그럼 양도소득 국세거든. 국세는 올려버리면 거래가 되지 않는 우리 지방도 다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래가 안 되는데 양도소득 세율을 모두 올려버리면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지자체는 지방세는 각각의 지자체의 경기에 맞게 적용을 시키지만 국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탄력세는 국세는 적용시키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지방세의 세율 적용의 방식이지. 우리 집에서는 딱 제 집에서는 차 타고 안동 시내 나오는 것보다 안동 시내까지 나오려면 버스 타고 1시간 걸리는데 차 타고 30분 정도 가면 강원도 태백 나옵니다. 강원도 태백. 강원도하고 경상도 다 접경지이다 보니까 명색은 경상북도인데 안동 시내 나오면 다 태백하는 게 더 가까워 어려. 경시는 참 좋습니다. 완전 꼴짝이다 보니까 옛날 초상에 나가지고 학원에서 언제 몇 분 오시고 하는 말이 호랑이 나올까 무섭더라면서 진짜 꼴짝이었거든. 지금은 참 지금 많이 발전됐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버스 한 6번 들어와. 옛날 어릴 때 2번밖에 안 돌았는데 지금 6번이나 들어옵니다.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경신 참 좋거든. 그 태백에 있는 일가 친척 쪽에 또 초상에 나가지고 애들은 막 쭉 넘어간다고 하다 보니까 마침 눈이 왔는데 완전히 막 그 사람도 통행도 빌려 안 하는데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완전 백설이더라고. 철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찍었습니다.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습니다. 친구들한테. 응? 우리 가족들 전부 위에 스위스 놀러 왔는데 너무 좋다면서 막 찍어 올렸습니다.
와 TV 대댓글이 좋겠다 뭐 부럽다 한데 언놈이 고민 탄다 서 있으라고 하니까 근데 왜 뒤에 태백 5kg가 왜 이정표가 보이 그게 찍혔다고 태백 5kg 이게 딱 찍혔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 못 봤어요 또 미쳐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19번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바라지 않은 것 종합부동산세 주택세율은 0.5에서 2%까지 누진세 맞죠? 근데 0.5인데 점이 없는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도 대충 무슨 말인가 알잖아 그렇죠? 2번 주택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액세를 공제한다. 뭔 말인가 알죠? 요겁니다. 요거 주택분 과세 표준 요금액에 부과되었던 주택분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겁니다. 요 지문. 서랍 내용 읽어보세요. 주택의 과세 표준 요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상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요 세금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3번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과세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재산세 문제 나오든 종합부동산세 문제 나오든 과세 표준을 물으면 반드시 끝에는 공정시한가액표를 곱하여 구한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렇잖아.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을 공제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끝. 이래 끝나면 안 돼. 반드시 공정시한가액표를 곱합니다. 4번은 신경하셔도 됩니다. 보지 마시고 5번 별도 합산 토지 납세 의무 물으니까 얼마를 초과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80억을 초과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5번은 맞는 지문. 단순히 납세 의무를 묻는 문제라면 6억 초과하는 자, 5억 초과되는 자, 80억 초과하는 자 이런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과표를 물으면 합한 금액에다가 조금액을 뺀 그 금액에 반드시 공정시한가액표를 곱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21번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1번 주택 이외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한다. 맞죠? 2번 재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를 준용한다. 맞죠? 요 지문도 생각보다는 가끔씩 나오더라고. 보통 뭐 비과세 지문 따로 내기도 하고 감면 지문 따로 내기도 하고 하니까 재산세, 비과세, 재산세, 감면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준해서 함께 사용합니다. 3번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 경과 후 2월 이내에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맞죠? 앞에 뭐 재산세 할 때도 봤잖아요. 재산세 분납이나 종부세 분납이나 차이점은 오직 그게 종부세는 끝에 2월 이래 재산세는 45일 안에 그거밖에 없어. 차이점은 딱 거기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똑같거든. 재산세도 똑같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과 후 45일 안에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언제까지 분납하는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4번 과세 기준을 이제 만 70세인 자가 소유하는 과세당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OX 틀렸잖아요. 웬 토지 연령별 공제, 기간별 공제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지 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5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와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다르다. 맞죠? 왜? 요거잖아. 재산세는 주택을 할 때 별장인 주택도 과세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종부세는 과세 안 하거든. 재산세는 분리토지도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분리토지는 과세하지 않거든. 그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하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었고 22번도 종부세 설명,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설명한 걸로 바르지 않은 것.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7년 주택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종합합산 토지의 적용 비율과 동일하다. 맞잖아, 그렇죠? 재산세라면 틀리지. 재산세는 주택의 여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주택 하는 것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다르다. 맞아요. 그럼 맞아.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무조건 80당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건 맞지. 2번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종부세 대상의 토지의 범위 동일하다. 틀렸죠. 분리 토지를 과세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다르다고 해야 되겠지. 3번 국내 5억 원인 주택 한 채와 국외 4억 원의 주택 한 채를 각각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맞죠?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 국내에 소지하는 종합토지 이런 거지 국외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합산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주택가액의 합산액, 국내에 있는 종합토지가액의 합산액이지 국외에 있는 주택, 토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고. 4번 개인은 물론 법인의 보유주택에 대하여도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개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종부세는 법인도 냅니다. 5번 법이 정하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비분양주택, 합산한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바르지 않은 것이 2번이었고 잠시 후에 23번부터 보고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